first Noel, the angel did say.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테슬라 주식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가격을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왜 갱신하게 됐는지, 오버럴리 이런 주식 가격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왜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그 가격을 형성했는지 나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어제 이제 배터리에 이제 폭발하는 원인, 이제 방전됐을 때요. 그 적정 오퍼레이셔널 템퍼레처 레인지를 넘어서 작동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온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잠깐 혼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 세퍼레이터 막 사이로는 리튬 아이온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전자는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약간 혼돈이 될 수 있을 거서 다시 설명해 드리는데, 이 사이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그게 바로 쇼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터지는 거죠. 이 사이는 전자는 이동하면 안 됩니다. 이 세퍼레이터 막 사이로는 전자는 이동하면 안 되고, 전자는 이제 다른 쪽, 이 바깥쪽 이제 라인이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죠. 요 셀 내부에서는 전자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리튬 아이온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 내부에서 이런 화학작용들을 제가 너무 상세하게 얘기해서 혹시 이런 배터리에 대해서 괜한 이런 무서움을 제가 유발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세상에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은 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폭발할 위험이 있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위험인자에 대해서 알고 가자는 거지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인터널 컨버션 엔진보다는 전 월등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안에 실린더의 온도가 대략적으로 2500도씨까지 가고 프레셔는 100 애트모스피어,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일반 기업 100배? 10메가파스칼에 달하는 압력을 지닌 실린더 엔진은 아무렇지 않게 쓰시면서 이거가 위험하다는 거는 저는 배터리가 엔진보다 월등히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조만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혹은 이제 사고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모아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또한 다른 동력원에 비해서 안전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다시 주식 얘기로 돌아와서 오늘 테슬라가 정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Hit record $420, 한 주당 $420 정도를 찍었고요. 한 45만원, 46만원? 왜 이렇게 왔을까를 알아보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테슬라가 420 근처를 한번 찍었었더라고요. 2018년이니까 딱 한 1년 반쯤에 거의 420불을 찍은 다음에 쭉 내려와서 200불을 찍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반등을 했죠. 요즘 이런 기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포텐셜 그런 거에만 의존해서 저 주식이 저기 올라갔었다면, 요즘 나오는 기사들은 굉장히 테슬라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여전히 테슬라 주식이 이제 볼러타일이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변동폭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좀 그런 게 줄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저도 테슬라가 좀 불안불안했었거든요. 좀 불안불안했었는데 요즘 기사들에 나오는 분위기들은 이제 많이 안정적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모델 3를 무지막지하게 팔고 있습니다. 아마 이변이 없는 한 요번 분기에 이제 10만 대를 이제 딜리버리하는 마일스톤을 이제 달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 주식에 반영되어 있고, 지금 요번 분기를 끝으로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텍스 크레딧을 못 받습니다. 이제 세금 지원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는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를 너무 많이 팔아서 이제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인텐스하게 이걸 지금 차를 딜리버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심지어 무슨 자원봉사자를 구한다고 차를 딜리버리하는, 사람을 더 하여하지 않고 아니면 알바생이라도 구하지,
발런티어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지금 디스플레이된 차까지 다 팔아먹으려고 엄청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세금 제도는 전번에 이것도 헷갈리신 분이 조금 있는데 한국처럼 뭐 몇 대만 준다 이게 아니라요. 어떤 대수를 넘어가면 이제 트리거가 되고 그 다음 분기에는 텍스가 이제 페이즈 아웃 때는 천천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감소하기 때문에 차를 몇 대 팔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그 트리거가 된 뒤부터는 세금 혜택이 줄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여기서 이제 다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여기도 분석글에 EQC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제대로 제가 봐도 저번 레인지 테스트나 겨울 레인지로 봐서 아니 이걸 도대체 왜 만든 건지 싶은 건데 여기서도 분석하길 경쟁사들이 벤츠를 비롯해서 제기어, 아우디가 다 삽을 떴다고 이제 평을 했습니다. 보시면 판매 대수가 이게 참 굉장히 underperform expectation이라고 돼 있죠. 이게 몰랐는데 미국보다 유럽에 대한 전기 자동차 수요가 더 크답니다. 이유는 유럽은 환경 규제가 의외로 미국보다 더 세고 사실 더 큰 것들은 생각보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한국만큼 기름값에 세금이 많이 붙어 있고 전기차에 대한 그래서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기름값이 많이 싸죠. 참고로 이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GM 다음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큰 오토메이커가 됐습니다. 주식으로 시가총액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미국에서는 GM에 의해서 두 번째인데 거의 GM도 다 따라잡았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이제 테슬라가 어떤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으로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유는 이제 기가팩토리 3가 이제 중국에 지은 기가팩토리 3가 이제 꽤 잘 예상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 기가팩토리가 돌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자동차 값은 좀 더 프라이스 컷,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을 지금 기대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큰 시장에 차를 직접적으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역시 오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제 거의 GM이 다니는 빌리언입니다. GM이 50 빌리언이군요. 50 빌리언인데 50 빌리언 좀 넘으니까 이게 그럼 거의 이게 1 빌리언이 10억 달러니까요. 10억 달러면 좋네요. 그러니까 한 60조? 네, 이제 테슬라가 거의 다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넘버 2고요. 미국의 넘버 1은 그래도 오늘까지는 GM, 그 다음 2위가 테슬라, 그리고 3위가 포드입니다. 근데 이거 2016년 자료라는데 근데 뭐 비교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면 GM, 포드, 뭐 크라이슬러 얘들 파는 거는 미국에서 뭐 파는 대수야 뭐 수백만 대를 팔아야 되는데 테슬라는 뭐 이번에 뭐 10만 대를 팔고 해도 뭐 이쯤 되겠네요. 이쯤. 이만큼이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여기 와 있다는 거죠. 판매 대수에 비례해서는 참 대단한 수치네요, 진짜. 정확히 보면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엄청난 램프업을 예상이 되고요. 모델 3 그리고 모델 Y도 이제 프레몬트 캘리에서 스타트하고 이것도 중국에서 생산될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일론 머스크가 어떤 계획을 발표했을 때 다 되긴 했습니다. 이게 대단하신 분이죠. 대부분 말한 건 다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된 것도 아직 있는데 그거는 뭐 곧 미래에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들의 하나 틀린 게 뭐였냐면 항상 언제까지 한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는 말도 생겼죠. 제때 그걸 와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델 Y는 지금 중국 공장이 잘 돌아가기 이미 중국 공장이 돌기 시작했죠. 중국 공장이 돌기 시작하면서 지금 예상하는 게 전혀 프로덕션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대로 그러니까 모델 Y는 내년 여름쯤 출고가 예상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차질 없이 그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추세라면은 사이버 트럭 역시 전혀 이게 옛날엔 모델 3를 언제까지 생산한다 그랬는데 딜레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지금은 아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제 진행이 돼 간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 회사의 어떤 플랜이 이게 아마 제 생각도 그런데 3년에서 4년 동안은 거의 독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패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식이 팡 뛴 겁니다. 지금 사실상 거의 독보적인 존재고요. 전기차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은 노사 문제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시에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서 그런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요. 다른 회사들은 당분간 이거를 쫓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전기차를 만든다 할지라도 인프라스트럭처도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만큼 앞서가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처음으로 굉장히 독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항상 이 플랜을 얘기하면은 그 계획이 되는 시점이 매우 불안불안했는데 정말로 이제는 딱 말한 대로 그리고 그 시점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가팩토리 1은 팩토리가 다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기가팩토리 1은 배터리와 이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네바다에 있고요. 기가팩토리 2는 차가 아니라 뉴욕 그러니까 버팔로에 있는데 포로볼테이크 그러니까 이게 솔라셀이죠. 기가팩토리 3는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또 부정적 얘기를 하나 조금 더 첨부하면은 제가 찾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테슬라에는 이렇게 숏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이게 뭔가 봤더니 한국어로 공매도더라고요. 공매도 세력이 테슬라에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냐면 여기 보면 보통 그러니까 10배 이상 그러니까 평균보다 10배나 많은 공매도 세력이 테슬라에 있답니다. 이번 이제 이런 엄청난 랠리로 그게 이제 좀 줄긴 하겠지만 공매도 세력이 테슬라에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고 여전히 솔라시티,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의 불확정성,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의 약간 기행 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좀 안 좋은 의견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주식시장이 이상하게 되지 않는 한은 테슬라는 당분간은 이제 높은 확률로 좀 독주 체제가 슬슬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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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 is the King of Israel.